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모든 부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조난된 조종사를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6탐색구조 비행전대 항공구조사들이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에 한창입니다. 전투생활훈련과 산악구조훈련이 실전과 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군 체육부대 소속 상주 상무축구단 선수 7명이 문경 시내에서 소매치기범을 100m 추격 끝에 붙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300mm 신형 방사포를 올 연말부터 전력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단호히 응징해 추가 도발 의지를 분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 위협에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료되면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한 장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소요된 기간을 고려하면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핵폭발 장치를 공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소형화를 달성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탄두 실험을 단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도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로 고립에 직면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거리 200km에 달하는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에 대해서는 3년 전부터 개발 과정을 감시했고 최근 수차례 시험 평가를 통해 개발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력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 한 장관은 무력화하고 격파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은 전구자산과 무인 항공기, 대포병 레이더 등으로 적의 동향을 실시간 감시 탐지할 뿐 아니라 공군 전력과 지대지 미사일, 지상 화력 등을 통해 파괴하고 무력화하는 개념을 확립했다며 머지않아 전력화될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포함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공군에는 적지에 조난된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한 항공구조사들이 있습니다. 공군 제6탐색구조 비행전대가 항공구조사들의 탐색구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전적인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 대공화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아군 항공기가 격추된 상황. 아군 조종사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적지에서 조난당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항공구조사들이 신속히 적진에 투입됩니다.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가 지난 4일부터 5일 동안 강원도 영월과 충북 단양 산악지역 일대에서 전투 생환훈련과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난 조종사를 탐색하고 구조하는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훈련에는 30여 명의 항공구조사와 2대의 탐색구조 헬기가 참여했습니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훈련에서 1부는 적진에서 은밀히 도피해 안전하게 조종사를 구출하는 전투 생환 훈련이, 2부에서는 조난된 조종사를 헬기로 신속하게 운반하는 산악 구조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전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다양한 상황 대처법을 익힘과 동시에 강인한 체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군 육전대 항공구조사들은 전시 적진에 투입돼 산과 바다에 떨어져 조난된 조종사를 구출하는 것이 주 임무이며 평시에는 항공기 사고 구조와 환자 후송, 각종 재해 재난 업무 등 대민 지원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항공기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여 아군의 전력 누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이번 훈련은 8일까지 이어집니다. 항공구조대 멋지고 강해!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이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모든 북 동아리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북을 치면 뇌에서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돼 정서가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재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5일 경기도 연천군 수레올 아트홀에서는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5사단의 세로토닌 드럼클럽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세로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 드럼클럽은 북을 두드리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의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사단법인 세로토닌 문화원이 펴고 있는 건강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은 북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을 치면 당장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또 이런 리드미컬한 운동을 함으로써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뭐니 하더라도 감정 조절이 먼저고 이 감정 조절하는 데는 그냥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거 되는 게 아니고 이 북을 침으로써 가능하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세로토닌 문화원은 드럼클럽이 창단된 부대에 모든 북 세트와 교재 등을 기증하고 매주 한 차례씩 전문 강사를 파견해 동아리 활동을 지도합니다. 육군은 장병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정서를 순화하기 위해 세로토닌 드럼클럽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5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의 혈관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드럼 연주를 통하여 전우회를 다지고 성공적인 DMZ 작전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로토닌 드럼클럽은 지난 2014년 해병대 2사단을 시작으로 공군 교육사령부와 육군 24단 등 모두 7개의 부대에서 활동 중이며 육군은 모든 GOP 부대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군 체육부대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 선수들이 문경 시내에서 소매치기범을 붙잡아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이용, 박진포, 김성한 상병 등 7명인데요. 부대와 문경 경찰서에서는 공로를 인정해 각각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문경에 위치한 국군 체육부대 축구 경기장입니다. 오는 9일 수원FC와 일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상주 상무 선수들. 이들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유망주인 이들이 주목받게 된 건 소매치기범을 잡은 일이 알려지면서부터 지난 3일 오전 9시경 선수들은 문경 시내에서 할머니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가던 범인을 발견하고 100여 미터 추격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선수들의 빠른 발에 도주를 포기한 겁니다. 한 명이 우선 처음에 빨리 가서 잡고 저희가 양쪽 팔을 제압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조금 이렇게 저항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꽉 잡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저항을 좀 안 하셨습니다. 아저씨 분께서 한 분 계셔가지고 좀 전화 좀 해달라고 경찰에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경찰을 부르게 됐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용, 박진포, 김성환 상병과 김성주, 김성준, 이경렬, 조영철 일병 등 7명. 이들의 선행은 당시 선수들의 군복 왼쪽에 붙은 국군 대표 선수 부착물을 기억한 시민들이 국군 체육부대로 감사에 전화를 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선수들은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는 반응입니다. 좋은 일에 도움이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위험한 체험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저희가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군 체육부대 상주 상무 7명의 불사조 선수들. 빛나는 선행만큼 앞으로 멋진 경기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화이팅!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동명부대는 레바논 남부의 중심 도시인 티르 지역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민군 작전과 함께 태권도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8년 레바논에서 태권도를 처음 배운 현지 제자들이 8년이 지난 지금 태권도 부사범으로 성장해 스승과 다시 한번 재회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8 years old. 레바논 동명부대 17진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용진 상사가 8년 만에 태권도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박용진 상사는 지난 2008년 하사 시절 동명부대 3진 의무부사관으로 민군작전 시 태권도 교관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당시 호기심으로 태권도 교실에 방문한 8살 디에나 알쿠라이와 6살 사자 알쿠라이 자매. 공인 5단의 실력을 가진 방상사의 늠름한 발차기 시범에 매료된 자매는 작은 손으로 흰 띠를 메고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8년이 지난 현재 자매는 검은 띠를 메고 동명부대 태권도 부사범으로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쿠라이 자매는 향후 올림픽에 나가 태권도 금메달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8년 만에 태권도 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흰띠를 매주었었는데 지금은 검은띠가 되어 태권도를 전파하는 사범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앞으로 레바논의 태권도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동명부대 태권도 교실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8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작년 태권도의 날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동명부대는 앞으로도 태권도 교실을 통해 레바논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정부는 7일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사시설 이전 부지 개발 방식인 기부대양여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부대양여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군부대의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대 양여 개선안은 먼저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공공목적사업과 국책개발사업, 공공목적 지역개발사업 등 3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기존 국방부 훈령에는 지역개발 민원, 갈등 해소를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돼 있어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던 주요 사항들은 기부대 양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업관리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재산의 산정 방식은 감정평가에서 실투입 비용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가치는 시세의 60-70% 선에서 산정되므로 향후 실투입 비용으로 일원화되면 토지주의 보상액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여군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여군의 복무제도와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먼저 여군들의 복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여군은 이제 일반 남자 병사들은 10년이죠. 네. 네. 10년인데 요즘 뭐 11년 됐다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이게 제대하는 기간이 좀 유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좀 많이 모자라면 좀 더 복무시키고 뭐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군도 기본적으로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최근 그 병사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늘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남자 병사들하고 같이 17살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입대를 해서 그래서 한 5년 내지 어떤 때는 한 7년 정도까지 복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관은 입대해서 한 2-3년 차에 그러니까 한 중급 병사 정도에서 선발돼서 군관학교를 갔다 오면은 기본적으로 소위 계급을 줍니다. 그럼 소대장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여군들은 소위에서 끝납니다. 특별히 선발돼서 그 소위에서 이제 중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연대급까지에는 중위 여군이 없습니다. 적어도 여단급, 군단급 정도에 선발돼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중위, 대위 달고 이렇게 직업군인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소위는 군관이긴 하지만 의무복무와 같아 결혼을 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여군들의 그 식량 보급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식량 보급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여군이라고 특별히 다를 거 없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병사들하고 똑같이 일일 700g, 그 다음에 그 곡물이죠. 그리고 소금급, 염장무, 시금치, 뭐 농사지어가 먹을 게 없을 때는 또 감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대용품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대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영양실조가 많죠. 근데 특히 남자들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가지고 어떤 자기 먹을 거 챙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신체 조건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도둑질 같은 거 못하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굶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자들이 먹질 못하면은 남자도 물론 뭐 영양실조가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우선 가슴이 없어집니다. 마르면 가슴이 없어지죠. 네. 그 다음에 생리를 못합니다. 네. 못하면은 이게 사실 그 심각한데 뭐 심각한 경우는 그 소대 전체 인원 중에 10명 있다면 10명 중에 생리하는 여군이 한 2명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 있는 어떤 포병중대 갔더니 뭐 생리는 물론이고 머리가 다 빠져요.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못 먹으면 머리가 빠집니다. 머리 빠지고 머리가 허연 게 다 나오고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부대도 봤다.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군이 더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군들의 보급품이 식량 이외에도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성의 특징적인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네. 우선 여성의 이제 브레이저 네. 같은 거, 그 다음에 생리대 같은 것도 지급이 돼야 되고 또 화장품도 지급이 됩니다.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여성들한테 이제 특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브레이저는 뭐 나오는데 천으로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군들이 이제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이제 브레이저나 생리대나 이런 것들을 내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먹을 걸 사 먹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화장품은 무슨 분 같은 걸 네네. 나눠준답니다. 나눠주는데 이 분이 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칠하면은 떡칠이 되나 봐요. 그래서 잘 안 쓰고 그 시장에 나가면 한국 제품도 있는데 굉장히 비싸서 못 사고 네. 그 중국 제품을 이제 사서 쓰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뭐 다 똑같죠 뭐. 근데 분 같은 거는 정도는 바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병실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좀 그렇죠. 그 궁금합니다. 이제 여군들 이제 내후관이죠. 내후관 네. 이제 그 생활관인데 그 생활관은 남자 군인하고 똑같아요. 근데 남녀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남녀 구별이 분명합니다. 전통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뭐 남자 병실하고 똑같은데 이제 상급 부대로 올라가거나 공군들 같은 경우는 병실이 아주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 그 여자들만의 있는 공간이 위생실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주는 모양이에요. 네. 아마 생리 같은 거 또 뭐 이런 여자들만의 특수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주는데 저 일선 전방으로 가서 육군 포병부대, 독립부대 같은 데 가면은 남자 병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여군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박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4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제1회 창조국방 학술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창조국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창조국방 TF 경영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4월 30일까지 장병과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발 시 표창과 감사패 등이 수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권 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가 오는 22일까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제137기 학사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공군 모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군 모집 ARS 안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사관학교가 5월 9일까지 정치학과 환경학 박사를 대상으로 별정직 군무원 교수를 채용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사관학교 교수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의지를 재천명했는데요. 육해공군 해병대 전 장병은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